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반등이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션들도 못 잡고 스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지지선에 대한 어떤 지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면은요, 많이 올랐던 자동차주들에게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던 모습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용 많은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잘 버텼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좌 상황은 조금 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자동차주의 변동성,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움직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2484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지지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밀어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보셔야 되겠죠. 뭐 이 자리가 이제 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포인트들은 네, 언제고 다음날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 잡기는 좀 어려웠고 오후에 매수를 좀 노렸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리오프닝 쪽 뭐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괜찮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나쁘지 않았던 생각이 되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종목들이 일단 상승 포인트에서 조금 밀리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네,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크게 한번 밀렸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또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초반에 반등 나오는 이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다지 신뢰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는요, 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61선 터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82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래쪽까지도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어제 실적 발표한 그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변수들을 또 찾아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출발로 좋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잘만 마무리된다라면 국내 증시가 저점권 진입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을 좀 보이더라도 바닥을 좀 잡아내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저점이 잡힐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는 오늘 오전에 저점이 좀 잡혔어야 되는데 반등 포인트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반부에 더 밀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좀 부담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부담감이 상당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은 완전히 뭐 그냥 네,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팔다가 다시 샀다가 팔다가 또 샀다가 뭐 이런 모양새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이었고요. 기관 쪽 물량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만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하고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살짝 문제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금융투자도 매수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점 아니겠냐 라는 얘기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포지션을 우상향으로 좀 정해주기만 한다라면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0.79,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2%대 상승. 근데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3% 넘게 상승했었는데 조금 밀려서 끝났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네, 강세 흐름 보였는데 코스닥 쪽에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밀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는 네, 코스닥에 있는 거 네, 말고 코스피로 넘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조금 밀려서 끝났고요.
SDI는 보합입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아무튼 네,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 추가하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35만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바로 달려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뭐 보합 수준이었는데 뭐 문제는 이제 자동차 종목군들이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부품 쪽에서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죠. 자, 근데 내린 이유가 뭐냐? 뭐 실적이 일단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다 뭐 이런 정도긴 한데 매출 증가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했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공매도가 13만 주가 들어왔어요. 현대모비스예요. 자, 근데 공매도가 그동안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공매도 칠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13만 주가 들어왔어요. 13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팔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계 창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에서 팔아먹은 거가 제일 많고 JP 모건에서 받아먹는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죠. 매도가 조금 우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실질적으로 뭐 외국계 쪽에서 매도를 쳤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공매도가 눌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뭡니까? 먹을 게 없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 물량이 많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20만원이거든요. 그럼 2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겨우 10% 먹으려고 들어왔다? 물론 위에서 받았다. 저 24만원에서 받았다 치고요. 24만원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20만원까지 떨어질 때 매수하려고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다. 지금 포지션 보면은 20%면 먹을만 한가요? 네,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바닥권, 저점권에서 공매도 들어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위에서 누르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밑에서 누르고 받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공매도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 공매도 약간 의심스러운 공매도예요. 왜 이런 게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위아도 오늘 8% 내렸는데요. 현대 위아에서도 오늘 공매도 많이 들어왔어요. 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없어요. 네, 공매도가 들어왔던 적이 4월 11일 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없다 보시면 돼요. 4월 11일 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 한데 지금 이거는 뭐 올라올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바닥권 지지라인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많이 내려봤자 이것도 한 20% 안쪽인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다? 이거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 현재가 수준에서 봤을 때 매도가 거의 없어요. 네, 5,900주. 뭐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공매도가 눌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가 눌렀는데 이유가 없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공매도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뭔가 받아먹은 애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오늘 하나 가지고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공매도가 또 계속 나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여기서 사라져 버릴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한한 네, 그런 뭐 구간이다.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살펴라라고 이제 주식학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조금 의심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저는 안 팔았어요.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뭐 추세 좋고 기업도 나쁘지 않고 네, 그 작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작전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밑에서 저 위까지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건데 이건 뭐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오히려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왜냐면 최근에 자동차주 움직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거 눌러버리는 걸로
그냥 오지마! 이런 형태의 어떤 차단벽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봐야지 할 것 같아요. 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진단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오늘 별거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조금 문제죠. 자, 지금 에코프로비엄이 4.3% 밀렸는데, 이거 약간 이제는, 네,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하는 매도 포인트죠. 네, 물론 또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애매하게 옆에 서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뭐 같이 내린다, 동반 하락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드크로스 통해서 단기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단기 조정인데요. 길게 가져가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뭐 멀리 보시는 분들 뭐 상관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은 위쪽에서 물렸을 때 이 단기 조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반대 매매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10%만 더 빠진다. 그럼 위에서 산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 매매 걸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10%만 더 빠진다. 20만원까지는 빠진다 칩시다. 20만원까지는 아니야. 한 22만원까지 빠진다 치면, 여기 위에서 30만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반대매매 무조건 걸려들거든요. 자, 이렇게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에코좀 물량 털리는 거예요. 빚내서 반대매매까지 걸리게 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죠. 원금 손실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개인들을 털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꼭지에서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매수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2차전지 관련주의 대부분 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약간 주의가 필요하고요. LNF도 오늘 3.5% 하락하면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2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첨보는 6.6%.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18만원까지 빠졌었어요. 내일도 빠지면 더 빠지는 상황이 될 텐데 조심들 해야 되겠죠.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래로 많이 꺾이는 형태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삼천당 제약도, 네, 요건 뭐 지금 62선 지지이긴 한데 받아줄 게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만 주면 괜찮은데, 글쎄요, 뭐 오늘 선물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애매한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주의 좀 필요하겠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다 조정이에요. 고점에 있는 종목이 조정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쪽이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거는 이제 하림지주. 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한가 일찍 되려면서 뭐가 됐어요? 지지선이 나왔으니까 많이 안 밀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상태 이후에 반대 매매 나오는 모습들 오늘까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개별주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제 그 작전주 쪽 움직임들 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하락률 상위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작전주로 나와 있었던 종목들 4종목은 그대로 하한가입니다. 잔량이 줄지 않았어요. 190만 주, 선광이 160만 주, 삼천리 100만 주, 서울까지 70만 주. 이 정도면은 내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뭐 점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락을 면하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은 아마 이제 그 받아주는 곳까지 거의 입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가가 하나, 둘, 세 번째죠. 네, 한 번 정도, 네, 내일이 아마, 네, 하한가 그래도 좀 진정되는 위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대성홀딩스나 선광,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30%짜리가 3번 얻어맞았다. 그러면은, 네, 정신 못 차리죠. 뭐 답이 없습니다. 50만원이 이제 떨어지면 10만원까지 간다. 이거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빠지는 거고, 또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세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냥 받아주는 위치까지 왔을 때 그냥 하한가가 멈추는 거지, 여기서 결코 매수 의견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다우데이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또 따라 들어가지고 수익 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 글로번, 그 다음에 RF 세미, 이것도 고점이죠.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전기 마찬가지 경고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EV 첨단 소재 쭉쭉 떨어지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 빨간 딱지 붙어있는 것 대부분 다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M100셀, 네, 이거 다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들이 오늘 낙폭이 좀 많이 커져 있었다. 그 다음에 금양 그린파워도 오늘 하락세가 좀 있었고요. 한농화성도 밑으로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세토피아 역시 거의 다 내려왔죠. 네,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가 넘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5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 낙폭이면은, 네, 상승 아무리 잘했어도, 네, 오늘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상한가는 KD, 대우부품, 그 다음에 슈프리마 아이디, 에이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과학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다지, 네,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누보, 삼화전자, 네, 이거 뭐 잘 간다, 그죠? 삼화전자. 네. 삼화 형제 중에서 지 혼자 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엠로, 한일사료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한제당은 요즘에 설탕값 올라간다고 해서,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애경케미칼 다시 또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기술적 반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올랐네요. 네. 근데, 윗골이 좀 달아가지고,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네. 그 다음에 배당, 자동 현대차에서 뭐 배당 준다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현대차 EUB가 또 세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괴리가 좀 많이 났죠. 50%까지 차이 났으니까, 보통은 75%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현대차 EUB나 사무비, 이런 것들이 또 뭐 분기 배당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주보다는 우선주 사자!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는 거 괜찮아요. 네, 시총 자체도 크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시고요. 본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시고요.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상승 포인트는 1.9. 그래도 많이 적어하진 않았네요. 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계좌상을 본다면 한 1% 정도 전후로, 네, 주가 변동이 좀 있으면 되겠다 판단되는데, 그거는 좀 봐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종목은 어떤 걸 보였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자, 기관 쪽은 고버스 매수하고요.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현대차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에코프로, 현대차, EUB, 하이브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놈들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다우데이터 팔아먹었고요. 삼성전자 팔고 세방 팔고요. 얘네들 지금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기관도 조금 파는데 물량 많지 않죠? 네, 중요한 거예요.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 오늘 공매도가 다 눌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매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많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나게 샀고요. 롯템, 현대차 우선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OCI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매수 좀 있었고요. 다우데이터 이거 매수 들어왔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거 공매도 환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매도 있는데 얘네들 물량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눌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2차전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천보, SDI,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매도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금양 매도가 들어갔고요. 금양 오늘 어때요? 다 밀렸네. 네. 콩고 쪽에 뭐, 리튬 강산 개발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시간에서 강세 보였는데, 그거 다 밀렸어요.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화학 등등, 포스코 DX. 이쪽으로 지금 매도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당분간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빚내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네, 변동성이 커졌을 경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내린 다음에 반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모든 투자는 다 일단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어떻게 좀 조심하시면 좀 편안한 투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원래 하시는 대로 잘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내 차례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푹 쉬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